만일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면 그 마음이 곧 망상이다. 어떤 대상을 보고 그 경계를 자꾸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대응하는 마음 때문에 망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아착하라 그러는데, 흔히 뭐 마음을 내려놔라, 주변에 뭐 고민을 하고 어디 열받아가지고 이제 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못 참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은, 야, 네가 참아라,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하는 데에서 어떻게 내려놓는가를 점검하는 게 방아차기라는 하두가 있어요. 방금 제가 소개한 거예요. 조주 스님한테 음양존자가 한 물건도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라고, 내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은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했던 음양존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아주 위트가 있어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그 말에 깨닫습니다. 음양존자가.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했는데 내려놔라 했는데 뭘 내려놔라 했을까요? 그것도 오늘 앞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를 잘 읽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제가 쉬고 쉬는 걸 뭐라고 번역했죠? 쉬었다 하는 것도 쉬어라 그랬어요. 망심을 쉰다는 것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망심을 쉬었어요. 이제 한 생각도 망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그랬어요. 내려놔라. 그러면은 그걸 바꿔가지고 제 망심을, 이제 망령된 마음을 다 쉬었습니다. 누가 내한테 와서 그러면은 또 쉬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쉬어야 돼요? 망심을 쉬었다라는 그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알겠죠? 그겁니다. 그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요 구절이 나오는 재밌는 하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인용했던, 그 중간에 인용됐던 부분이, 그 쉬고 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일조백년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이 됐는데, 옛날에 석상스님의 개송에 이런 개송이 있어요. 도란 쉬어가며 한 생각을 만년과 같이 하며 찬재와 마른 나무와 같이 하며 묵은 사당의 향로와 같이 하며 한 가닥 실로로는 것처럼 하라 했으니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무슨 뜻을 밝힌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 선문염송에 제가 이게 그 밑에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안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구봉도권 선사가 석상스님의 스승이에요. 아니에요. 거꾸로. 구봉도권 선사가 석상스님의 시자로 있었어요. 석상스님의 시자. 그러니까 이제 구봉도권 선사는 석상스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석상스님이 돌아가셨어. 석상스님이 입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석상스님이 거기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종의 중국 초기의 주지는 요즘으로 치면은 선방의 선원장이나 조실급이에요. 조실하고 똑같아. 조계종, 그 선종의 주지는, 선종사찰의 주지는 사실 조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때 조실하고 주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석상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찰의 다음 주지를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추대를 하려고, 그 중에 수자 스님 가운데 한 분을 주지 후보로 이렇게 추대를 하니까, 이제 구봉도권 선사가 석상 스님의 시자를 했던 분이거든요. 석상 스님 가까이에서 모시던 분인데, 구봉도권 선사가, 이제 그 수자 스님이 다음 주지를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만약에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가 돌아가신 석상 스님처럼 내가 시봉을 하겠다. 그렇지만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수자 스님이 주지를 잇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지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원문에 나와요. 원문에 나오는 게 그 중에 둘째 줄에 그거 이제 앞에 했던 얘기가 이제 당중의 수자를 읽게 했는데 만약에 선사의 뜻을 안다면은 내가 돌아가신 선사처럼 그 석상스님처럼 내가 시봉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선사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고 이제 그 둘째 줄에 나오는 겁니다. 숨은 선사도 휴거헐거 도란 쉬어가고 쉬어가며 1년 만년거 하며 한 해 고먹게 하며 그 다음에 일조백년거 차도 명심하 변사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위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을 밝힌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수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 주지 후보로 오른 사람이. 거기 또 한문의 둘째 줄 그겁니다. 자운 명일색 변사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한색의 일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색 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봉도건 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거는 꿈에서조차 석상스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석상스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뒤에 꿈에서조차 뒤에 나오네. 이거는 석상스님의 뜻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수자가 이제 주지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향을 하나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향을 가지고 오라 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향에 불을 붙이고 향을 사르고 나서 내가 만약에 향연기가 있는 곳에서 해탈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내가 선사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향을 가지고 와서 향을 사르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탈인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 어떠세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향연기 있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앉은 채로 자탈인망을 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한 도인이 이 구봉도건 선사가 석상스님의 개송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바람에 주지 자리 물망에 올랐는데 주지에 취임도 하기 전에 그냥 죽어버린 게 되잖아. 그러면은 구봉도건 선사가 엄청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 야, 저리 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향 하나 꽂고 생사를 초월한 사람 같은데 이런 도인을 왜 인정을 안 했지라고 할 텐데 그래도 구봉도건 선사는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행연기 있는 곳에서 몸을 벗고 안 벗고는 자유자재로 할지 모르지만 석상스님의 뜻은 꿈에도조차 보지 못했다. 이렇게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하두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명상자가 이 구봉도건 선사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과연 이 주지 자리도 이어받고 구봉도건 선사의 시봉을 계속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은 답이 이것이 무슨 뜻을 밝힌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쉬어가고 쉬어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한 생각이 만년 같다고 하고 찬지와 마른 나무 같고 묵은 사당의 항로 같고 한 가닥 실러로 온 것처럼 하고 이게 도대체 뭘 비유한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런 상태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무심이에요, 무심. 망심을 신 상태. 무심의 경지가 어떤 경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심의 경지는 몇 번 위에서 나왔지만 내가 이제 망심을 다 없앴다. 내 마음을 쉬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망심을 쉬었다. 내가 이제 마음을 다 피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허물이 돼버려요. 왜? 내가 마음을 쉬었다, 마음을 내려놨다, 내가 욕심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잖아.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다면 정말로 그런 상태라면 자,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을 밝힌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입을 칵 막아버려야 됩니다. 장난치지 못하게. 그게 이 화두예요. 그래서 왜 가나선의 선사들이 이제 화두를 주고받으면서 거량을 한 게 저는 사실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머리로 이해를 하고 알았다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고 네가 정말 알았냐? 정말 알았으면 이거 대답 한번 해봐. 이거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는 아직 제대로 안 거 아니다. 정말 네가 이해를 했다면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네가 안 거다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한 학기 강의를 해놓고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네가 진짜 만점 맞았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너 공부 덜 됐으니까 또 공부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는 99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0점에서 99점은 똑같은 거예요. 100점을 맞아야 돼.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망심을 다스려야 되느냐. 세 번째는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경계를 이제 남겨두라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바깥 경계에 신경을 쓰지 마라.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거를 또 교차시키기도 있고 이런데 일단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민자가 뭐냐면은 여기 마음이에요. 그냥 그 민심 존경인데 그 민은 없앤다라는 뜻이 없앤다. 민심 존경은 마음은 없애고 존경, 경계는 남겨준다 이 말입니다. 경계가 대상이니까 진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진이나 여기서 말하는 경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남겨두는 게 도대체 무슨 공부냐 하면 공부할 때 모든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마음을 스스로 쉬는 것이다. 자, 바깥에 대상 경계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만 없으면 이 말입니다. 마음만 무심하면 바깥 대상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심이 내 안에서 이미 쉬었으면 경계가 있다고 한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즉 옛사람의 사람은 빼앗고 있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는 법문이다. 요 옛사람이 임재입니다. 바로 여러분 임재록을 한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팬데믹 전이죠? 한 4, 5년 전에 이제 고려사에서 임재록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그 임재록에 나오는 사료관이라는 말을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책에서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 보고 나서 그거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옛사람이 바로 임재인데 사람은 뺏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마음은 없애고 경계는 그냥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말하기를 여기 꽃다운 풀이 있는데 성안 모두 연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이제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인이 없어. 아무도 주인이 없어. 그러면 이 꽃은 뭐예요? 꽃이 여러 가지 있고 풀이 아무리 있든지 간에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말, 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 그러면은 여기 성안에 연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바깥의 대상이 꽃인데 바깥에 뭐가 있든 내 마음에서 아무런 바깥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깥에 좋은 게 있든 나쁜 게 있든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계가 뭐가 있든지 간에. 그러면은 환경이 어떤지 간에 이 말이에요. 밖에 뭐가 있든지 간에 내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마음에 뺏기지 않으면 아니라 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뺏는다라는 말, 사람을 뺏는다라는 말은 주관이 바깥 대상을 향해서 가지 않도록 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거사는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심하게 될 것이 있는가? 이제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곧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남겨두고 망심을 치는 공부다. 그러니까 내가 무심하면 대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 좋은 조용한 산사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시장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산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깊은 산속에 물소리, 새소리, 나뭇가지 소리만
자연의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시 한복판에서 온갖 시장통에 시끌벅적하고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에도 그걸 본문으로 들을 수 있어야 마음이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거사 얘기는 뭐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 그 가족이 다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거사는 마조 스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방거사가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우주 만물과 법산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네가 서강의 물을 단숨에 다 들이키고 오면은 그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법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이 서강에 물을 다 마시고 오면은 그러면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방거사는 깨달았대요. 깨닫고 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대매법상이나 약산유엄순사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가족들이 다 깨달은 얘기가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방거사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빨리 이 깨닫는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인한테 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 부인도 깨닫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자식들도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다 깨닫고 나서 했는 얘기가 있죠. 야 봐라 내 말 들으니까 다 깨달을 수 있잖아. 진짜 쉽지 이러니까 그래도 부인은 공부할 때 좀 힘들었는가 봐요. 아우 나는 쉽지 않았어요. 참기름 바른 대추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조는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도를 깨닫는 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거하고 똑같이 쉽다. 그것보다 쉽다. 우리 세수할 때 코 만지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도 부인은, 나는 기름 바른 대추나무 올라가는 것보다 어려웠다 하니까. 영조야, 너는 어땠냐? 그러니까 저는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족이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원래 방거사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전 재산을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동정호에 다 싶은 데 가가지고 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왕 버릴 거면은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면 좋지 왜 버립니까? 하니까 재물을 나누어주면은 또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망치는 거다. 이러고 다 전 재산을 동정호 깊은 곳에 다 빠뜨리고 그러고는 네 가족이 딸하고 방거사는 산꼭대기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약초 뜯고 이렇게 살고 아들하고 엄마는 산 밑에서 이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네가 약초 캐러 가거든. 오늘 정오다 되면은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알려달라. 해가 중천에 뜨면 나한테 알려달라. 근데 그때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정오가 다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 구름 속에, 구름이 햇빛을 가려가지고, 아마 뭐, 계기일식이나 이런 게 왔는가 봐. 햇빛이 사라지고 없어요, 하늘에. 나와보세요. 막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하고 나가보니까, 진짜 이게 태양이 가려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딸내미가 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먼저 가버렸어요. 아이고 얘년이 나보다 먼저 가버렸구나 해가지고 이제 딸을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 거울에 태수가 방거사가 돈이라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했는데 인연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딸이 먼저 가버린 발 내가 갈라 그랬는데 딸내미가 먼저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나 혼자 장례를 치렀는데 이러고는 그 자리에서 태수 무릎을 비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수가 또 할 수 없이 이제 방거사 장례를 치르고는 산 밑에 있는 가족이 이제 부인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딸하고 그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할 수 없이 거두어서 수수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는 이제 그래요 하는데 그 말을 듣던 아들이 갱이질을 하다가 곡괭이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또 입탈을 해버렸대, 아들은. 그러고는
엄마는 말도 없이 사라지더니 그 뒤로 종적을 감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 가족이 이제 생사를 자유자재로 했다라는 걸로 그렇게 흔히 비유를 하는데, 어쨌거나 방도사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 내가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방해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무심한 마음을 그대로 견제할 수만 있으면, 도시에 있든 시장통에 있든 산속에 있든 그거는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남겨두고 망심을 지는 공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